안녕하세요. 알트NYC가 만드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여러분, 좋은 작품을 만나려면 좋은 갤러리와 좋은 아티스트를 만나야 좋은 작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좋은 갤러리와 또 좋은 아티스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아트 컬렉터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미술관이나 또 아트센터, 또 갤러리에서 크고 작은 문화센터 또는 그룹으로 클래스를 많이 운영하는데요. 자, 지식은 늘어나고 또 팬덤은 늘어나고 또 매니아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방향이 어딘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딘가에 가고는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 안타까워서 우리 컬렉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좋은 갤러리와 좋은 작가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자,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왜 나오지? 오늘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 좀 더 디테일한 내용 보시고 싶으시면 브런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많은 사진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66조에, 한국 돈으로 66조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자, 인수를 하면서 지금 싱크대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시죠? 자, 영어로 Let that sink in이라는 관용구가 있어요. 나의 뜻을 좀 깊게 헤아려 달라,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싱크대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어떤 전반적인, 즉 금융, 정책, 정치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큰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곧 상폐도 할 거라고 해요. 자, 트위터를 상폐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가 왜 상폐를 하지? 자, 주주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전부 다 샷다운 마우스 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부 다 샷다운 마우스에, 내가 지금 할 일이 좀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대량 해고 사태를 예측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를 물어뜯으려고 언론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들어가면 직원을 75%를 해고할 거래, 이런 소문이 돌았죠. 75%까지는 아니고요. 결국 해고를 하긴 했지만 50%만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딱 출근한 그 첫날, 딱 인수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자들이 이제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2명의 남자가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나 방금 해고됐어. 나 지금 트위터에서 해고됐어. 일론 머스크가 나를 해고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당연히 이게 시대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죠. 블룸버그, CNBC 이런 기자들이 다 있었는데 박스를 들고 나오니까 우르르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자, 이름이 뭐예요? 이랬더니 왼쪽에 미셸 오바마 책 들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라훌 리그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 당신의 이름 뭐예요? 물었더니 내 이름은 다니엘 존슨입니다 라고 해서 막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언론사에 막 날려요. 여러분, 리그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진짜 웃긴데, 남자의 중요 부위에 있는 그 두 개의 볼이 있잖아요. 그걸 lick my ball 이렇게 해서 리그마예요. 나 이름은 라울 리그마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뭐냐면 다니엘 존슨. 이 존슨이라는 게 이제 볼 가운데에 있는 딱 뿔룩 솟아오른, 그걸 존슨이라고 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은 라훌 리그마고 내 이름은 다니엘 존슨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기자들이 너무 진지하게, 특종에 목말라 있는 그 기자들이 그걸 딱 받아 적어요. 더 웃긴 사실은 특종이다 이러면서, 자, 이 기자는 경우는 이 사람 앵커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김주아 아나운서나 백지연 아나운서처럼 굉장히 유명한 메인 방송을 맡고 있는 그런 아나운서 앵커입니다. 특종을 자기 트위터에 탁 올리면서 막 바로 발빠르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장면은 사과 방송을 하는 장면이에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올려서 미안하다. 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일론 머스크가 고용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작극을 한 것일까?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사건이죠. 자,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 SNS 계정에 대한 말과 사건이 많았잖아요. 계정을 막 함부로 차단하면서 가짜 계정이냐 이제 이런 SNS에 유언비어 퍼뜨리는 계정 강제로 차단해버리고, 자, 그래서 그런 행동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얼마나 천재냐면은 $8 지금 트위터 블루라는 이런 상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8 내는 유료 회원만 글을 올리면 제 메인으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트위터를 막 난리죠. $8씩이나 받아서 어떡하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막 있는데, 일론 머스크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하죠. 자, 비판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그거 네 글 트위터에 앞으로 보여지게 하려면 $8을 내야 할 것이야. $8를 결제해. 자, 이 일론 머스크의 유머 그리고 빅엿을 날리는 이런 퍼포먼스, 정말 이 자체가 아트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의지와 사업적인 그 전략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자, 이 트위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트위터가 바이낸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파트너를 맺었죠. 그러면서 이 트위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대충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디베이팅 할 수 있는 긴 글을 쓰는 어떤 그 채널도 만들 거고, 우리가 동영상이랑 사진 올릴 수 있는 것도 만들 거고, 짧게 올리는 거 말고 길게 가는 것도 할 거야. 그러면 유튜브가 하는 거, 인스타그램 하는 거, 틱톡이 하는 거, 그리고 뭐 미디엄이라는 그 긴 글을 올리는 그런 거 여기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제 시스템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한다. 은행 역할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품을 바로 사고 팔고 하는 마켓 역할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하려면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회사 시스템을 바꿔야 되니까요. 주식회사면은 주주가 너무 많아. 뭐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폐시켜버리고 개인 회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하나를 다 만든 후에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뭐 메타버스, 뭐 NFT, 그다음에 암호화폐, 이게 말이 많고 앞으로 정해진 미래인 것만은 확실해요. 앞으로 이쪽으로 가고 이게 정해진 미래인데, 뭔가 대중들이 이렇게 확 다가오려면은 획기적인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플랫폼이 변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완전히 변해야 돼요. 아이폰 나온 것처럼 웨어러블한 디바이스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플랫폼하고 디바이스가 좀 따로 놀아요.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플랫폼을 한 디바이스가 다 트래픽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우린 지금 안경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경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메타. 자, 페이스북 그 메타가 디바이스 시장을 지금은 꽉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메타는 조금 눈밖에 났어요. 미국 정치권에. 왜냐하면 화폐를 건드릴 뻔을 해가지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이제 선을 넘었어. 그래가지고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자, 이런 상황을 또 발판 삼아 치고 올라오는 회사가 엔비디아, 이런 회사가 있고, 또 나름대로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스페이셜이라는 또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는 디센트럴랜드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플랫폼들이 지금 디바이스랑 연결이 그렇게 이지고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누굽니까? 스타링크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나사가 못하는 거를 해낸 사람 아니에요.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쐈는데 그냥 개인 기업이, 이게 뭐 무슨 일이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은 6G가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일론 머스크는 6G를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자동차,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들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이거 트위터로 하면 되잖아요. 트위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정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여기 이제 지갑, 돈 지갑, 여러분 암호화폐 지갑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에서도,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이거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자동차 안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이 트위터 하나만 있으면, 이 계정만 있으면. 근데 우리 얼마 내야 된다? 할부 내야 돼, 유료로. 그리고 여기에 꽃은 NFT예요. NFT. NFT 거래를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트위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거기에 NFT를 올릴 수 있는 그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리지널 NFT를 올리면 자기 계정의 이 모습이 이렇게 인증 같은 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NFT가 그만큼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NFT는 어떤 걸로도 할 수 있어요. 대체가 불가능한 그 어떤 것도 NFT화 시켜서 자산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NFT라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대체가 불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치를 가지려면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되고 팬덤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NFT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규제 명확성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규제 명확성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어떤 규제 문제가 아니라 누가 관할권을 가져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 파워 게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느냐, 선물거래위원회에서 다루느냐, CFTC라고 하죠. 거기서 이 관할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파워 게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판사가 땅땅땅 찍어서 이건 증권이야, 이건 상품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 좀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죠. 지금 모든 플랫폼이, NFT 거래하는 플랫폼이 다 이더리움 기반의 이더리움 기반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더리움은 그러면 어디서 뭘 이용하냐? 아마존 클라우드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와야 되냐면, 이더리움을 보안하고 또 호환하고 이렇게 트랜짓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NFT가 NFT로서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인이 사업자도 아닌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건 정해진 미래예요.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라고요. 블록체인 세상으로 가고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NFT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고 전기차를 쓰고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트 컬렉터로서 좋은 작품, 좋은 갤러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암호화폐 이제 세상이 되면 NFT가 이제 활성화되고 대중화가 되면 갤러리 권력이 배제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삼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갤러리 권력이 배제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작품, 우리가 훌륭한 미술 작품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했죠?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 그런데 이 작품성과 시대성은 작가의 온전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건 작가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대표성의 경우는 작품 밖에 있는 영역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돼요. 자,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권력이에요. 사실 갤러리의 권력이라는 게, 이 대표성을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갤러리의 권력입니다. 자, 이 능력을 작가가 가지고 있다면 갤러리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작가가 이제 앞으로는 NFT, 이제 블록체인의 세상이 오면 이런 능력만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훨씬 더 쉽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미래의 세상에는 그게 조금 다른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과연 쉬울까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냐 아니면은 무한 경쟁에서 진짜 더 어렵게 살아남아야 하느냐 이 문제일 거예요. 자, 여러분 대표성이 뭐라고 했죠? 대표성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마켓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자, 블록체인이 대중화되기 직전, 자 지금 그냥 블록체인을 배제하고 우리 웹 2.0 세상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유튜브 같은 거,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알트씨라는 그 회사가 온라인 마켓이 10년 전에, 5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파워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뉴욕에 있는 조그만 그냥 벤처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이 미술 마켓에서 이 파워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아트씨라는 그룹이요. 그리고 아트바젤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마켓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버추얼 투어. 사람들이 아트바젤에 직접 페어에 참가하지 않아도 집에서 버추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 온라인으로 전시를 감상하고 바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소셜 클럽 있죠. 뉴욕, 한국에는 뭐 이런 문화가 잘 없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동부 지역에서는 이 소셜 클럽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정보를 주고 사업을 이끌어보자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인맥, 뭐 학연, 지연, 인맥 이런 게 사실 한국보다 어쩌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클럽들은 사실 사람들을 잘 끼워주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그 클럽에서 유튜브를 한다니까요. 자, 이제는 파워가 있는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수, 대중의 지지와 이 대중들의 파워가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모든 것이 탈중앙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초중앙 집중화가 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 언저리에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2.0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2.0 세상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갤러리가 되려면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화이트 큐브가 갤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갤러리 공간 하나 렌트해 놓고 화이트 큐브 딱 만들어 놓고 작가 그림 걸어주고 뭐 엽서 좀 만들어주고 이메일 조금 날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팔리면 우리 5대5로 하자. 자, 이거 이미 이런 갤러리들 문 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문 닫고 사라지는 그런 갤러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차피 이런 갤러리들은 안 됩니다. 좋은 갤러리는 그 작가의 작품에 딱 맞는 컨텐츠를 개발해주고 브랜딩을 시켜줘야 그게 좋은 갤러리예요. 그렇게 스토리 메이킹이 되면 그 갤러리는 당연히 작품을 많이 팔 수밖에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작가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이 다 작가 혼자서 다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시대니까 능력만 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작가가 그 정도 능력이 다 있는 작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갤러리가 필요한 거죠. 갤러리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갤러리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피카소의 작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피카소의 이제 초기작들이에요. 자, 이 피카소의 작품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대표성을 설명할 때 대중의 인정에 가장 올바른 예가 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20세기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이 피카소의 인기를 능가하는 예술가는, 화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화가 하면 화가 이꼬르 피카소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피카소, 화가 하면 피카소밖에 없는 거야. 미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무조건 피카소예요. 제가 좋은 작품성을 이야기할 때 함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작품이 함축적이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풍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뒤통수를 세게 까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으면 좋고 그 안에 유머가 있지만 날카로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상파 화가 모네 마네의 작품도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 백남준 작가가 예전에 빌 클린턴이 이제 백악관에 백남준 작가 초대했을 때 그 바지 내리는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자, 미국은 이렇게 유머가 통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한 행동들도 다 이런 거잖아요. 유머가 통해. 유머가 통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비꼬고 풍자하고 뒤집어서 생각하고 이게 아트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뭔가 언저리에서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금융이 변하고 그다음에 정치가 변해요.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죠. 돈 얼마 쓰고 있나, 어디에다 얼마 쓰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이 이제 같이 갑니다. 먼저 앞서가기도 하지만 뒤따라가기도 하고, 권력이 배제되는 사회라는 게 뭐냐면 비밀 권력은 배제가 되지만 대중의 권력을 더 많이, 대중의 파워를 더 많이 실른다. 그러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좋은 갤러리는 이걸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작가에게 작가의 작품을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주고 브랜딩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유통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광고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작가의 작품은요 이런 작품이고요, 이래서요, 이래서 좋으니까 이거 사세요. 이거 하고 브랜딩화를 시켜주고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그 과정까지 완전히 브랜딩화를 시켜주는 그런 갤러리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무한 확장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어딘가 공간 안에 갇혀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좋은 갤러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컬렉팅을 하실 때 막 미술관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미술관이나 갤러리 다니면서 또 아트페어도 같이 다니시고 뭔가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시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언저리에서 플랫폼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폰이 등장한 것처럼. 그때 문화예술계에서는 당연히 스타가 등장할 겁니다. 이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대표하는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NFT의 최고가를 찍었던 비플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대표성을 가지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고요. 정말 획기적인 어떤 하나의 트렌드 마크가 생길 거예요. 뭔가 피카소를 능가할 만한 누군가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자, 그걸 보시려면은 여러분 작품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작품, 그리고 작가, 스토리, 그 주변에서 이 작가를 도와주는 브랜딩을 해주고 서퍼링 해주는 그 갤러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거나 덩치가 큰 갤러리, 이름 있는 갤러리라고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좁은 시각으로 한 분야만, 하나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시각을 넓게 하셔서 총체적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시면서 아트 컬렉팅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